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사극에 제대로 맛을 들였다고 합니다. 미국, 유럽, 동남아, 중동까지 새 에피소드가 떴소 라는 소식이 들리면 다같이 화면 앞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장 최근 외국인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 작품은 두 가지였습니다. 디즈니 플러스를 뒤흔든 드라마 21세기 대군 부인, 그리고 해외 극장가까지 점령한 영화 왕가 닿는 남자입니다. 먼저 드라마부터 살펴보자면 21세기 대군 부인은 공개되자마자 각국 디즈니 플러스에서 상위권을 싹 쓸어버렸습니다. 한동안 디즈니 차트에서 멈춰있던 한국 드라마 탑10의 차트가 이 작품 한 방으로 다시 불타오르는 중인데요. 에피소드가 금요일과 토요일에만 올라오다 보니 해외 팬들은 일주일이 아니라 이틀만 산다라고 할 정도로 업로드되는 날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해외에서 먹히는 포인트는 한 줄로 정리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현대 재벌 로맨스에 왕씨 정치물을 끼얹었다. 여주 성희주는 재벌가의 핵심 인물이지만 출신 때문에 항상 한 발짝 뒤로 밀려났던 여자입니다. 그냥 참고 웃어넘기는 캐릭터가 아니라 짜증나면 바로 드러내고 원하는 것 끝까지 쫓아가서 어떻게든 손에 넣는 타입입니다. 이 역할을 아이유가 연기하는데요. 귀여운 이미지의 아이유를 기대하고 눌렀던 해외 시청자들은 눈빛 한 번에 분위기를 싹 장악하는 포식자 같은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직접 남기고 있는 평가를 보면 그 인기를 더 실감할 수가 있었는데요. IMDb에서 21세기 대군 부인은 평점 8.2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시청자들이 직접 매긴 점수에서 이 정도면 이제 믿고 보는 K사극 로맨스로 자리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남주 이한대군이 맡은 변우석은 완전히 K완장님으로 자리 잡았다고 하는데요. 왕의 둘째 아들이지만 애매한 위치 때문에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인물. 겉으로는 조용하고 품위가 있지만 속으로는 자기 인생에 대한 냉소와 체념이 쌓여있는 캐릭터라고 합니다. 여기에 성희주가 직진으로 들이받습니다. 거절해도 계속 밀고 들어오고 내가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게 라고 선언해버리는 여자를 보면서 이한대군의 표정이 아주 천천히 무너진다고 하는데요. 해외 팬들은 이 가정을 두고 심장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감정을 60분짜리 영상으로 풀어놓은 느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작품이 흥미로운 건 궁궐처럼 보이는 공간 안에서 화장실, 왕실, 재벌가, 권력투쟁이 한데 섞여 돌아간다는 점이었습니다. 사극처럼 보이는데 대사와 갈등 구도는 되게 현대적이라 사극이 낯선 해외 시청자들도 부담없이 빨려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드라마판에서 21세기 대군 부인이 현대판 사극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고 있다면 극장가에서는 진짜 사극 왕가 사는 남자가 외국인들의 눈물과 콧물을 아주 쏙 빼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중순부터 북미를 시작으로 해외 상영을 시작했던 왕가 사는 남자는 그 인기에 힘입어 상영관이 계속 증가하더니 아직까지도 상영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할리우드 스튜디오가 직접 배급한 기생충을 제외하면 사실상 해외에서 한국 영화 최고 흥행 기록을 세운 것이라고 하는데요. 해외 평가도 매우 좋았습니다. 로튼 토마토 지수가 무려 97%. 이런 높은 수치도 놀랍지만 관객들의 리뷰가 정말 인상적이었는데요. 많은 외국 관객들이 이 영화를 보고 정말 진심으로 울고 웃었다고 말합니다. 왕사남의 영화 내용이 사람을 울고 웃게 만드는 거니까 이건 당연한 반응이 아닌가 싶지만 사실 이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솔직히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왕사남은 너무나 낯선 남의 나라의 시대극입니다. 특히 우리와 역사적 특징이 너무 다른 서양인들이 보기에는 확실히 장르적 장벽이 존재하는 영화이죠.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다른 나라의 역사물, 특히 서양 역사물을 보고 이렇게나 영화에 동화되어 눈물을 펑펑 쏟아본 기억이 없지 않나 싶은데요. 그만큼 역사물은 그 역사를 모르는 관객을 극 속에 동화시키기가 참 힘든 장르입니다. 하지만 왕사남은 외국인 관객들에게 낯선 시대극을 억지로 이해시키기보단 역사를 모르는 관객이 보더라도 자연스럽게 그 감정에 동화가 될 수 있도록 인물의 감정을 잘 표현했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이게 낯선 시대극인 왕사남이 해외에서 눈물 콧물을 쏙 빼고 대박이 난 비결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한국의 사극 장르가 해외에서 대박이 나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좋을까요? 일단 외국인들이 환호하는 또 다른 K장르가 생겨났으니 한류가 지속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직접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그건 한국 역사를 체험하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인들의 한국 고궁 방문율이 증가하고 특히 영화나 드라마 속에 인물들이 입고 있던 한국의 전통 복장, 한복을 입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해외에서
한국 사국물이 대박이 날 때마다 한국에 있는 한복 대여점들이 대박이 터진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한국의 역사가 전시되어 있는 박물관에도 외국인 방문객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역사 장면은 거의 실제 역사의 일부분을 뜯어 재구성하여 만드는 경우가 많다 보니 역사물이 뜰 때마다 자연스럽게 한국 역사에 관심을 가지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이 스스로 한국 역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어디에 좋을까요? 당연히 우리 역사를 지키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는 주변에서 우리 역사를 노리는 나라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뻔뻔하게 우리 걸 자기 거라고 우기고 그냥 우기는 걸 넘어 외국인들에게도 그 잘못된 역사를 구입하려는 시도들이 아주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한국이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말했다는 게 알려지며 한 차례 난리가 났었는데요. 중국은 이런 발언에만 그치지 않고 중국 박물관 등에서도 역사 왜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시도 때도 없이 한국 역사를 이렇게 노리는 것도 머리가 아픈 상황인데 해외 역사 교과서들의 뒤통수는 더욱 기가 찼습니다. 미국 교과서에서 한국 역사가 이렇게 기입되어 있는 사례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신라는 당국의 속국이었는데 668년 당이 철수하면서 신라가 한국을 통일시켰다. 당나라 현종 때 당나라가 한국으로 확장되었다. 한국은 독립적이고 강한 왕조를 가지고 있었으나 강한 이웃 국가 중국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당의 속국이 되었다. 1876년 한국은 중국이 약해진 것을 인지하고 나서 독립을 선언하였다. 한국의 미술, 문학, 건축이 중국에 의해 형성되었다. 1895년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하며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얻었다. 심지어 한 교과서는 한국의 고유 문자 한글이 중국의 표의 문자에서 유래되었다 라고 적어두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건 고려와 조선시대의 시기를 언급하지 않고 서술해 한국의 5천년 역사 전체를 중국과 일본의 식민지역이라는 인식을 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례들은 실제로 미국 수험생들이 사용 중인 SAT, AP 교과서에 서술된 내용들이었는데요. 이런 역사적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한국은 매년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K사극이 유행이 되면서 이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외국인들이 스스로 우리 역사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역사 박물관을 구경하면서 자연스럽게 제대로 된 한국 역사를 숙지하게 되고 한복은 한국의 전통 복식이라는 걸 피부로 느끼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이건 그냥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K-장르가 하나 늘었다 에서 끝나지 않고 향후 한국의 든든한 역사 지킴이가 되어줄 것인데요. 앞으로도 한국 사극이 해외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미지였습니다. 안녕.